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는 4월 23일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에서 제71차 정기대원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4월이 되기를 희망해보고, 짧은 2월 달이었지만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 어느 한 달보다도 긴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월 기자회견 이후로 우리 협회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과 해무에 관한 언급을 좀 하면서 기자회견 인사 말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초에 물론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울진 지역과 강릉 동해시 인근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 저희들 그 산불 이재민 이동 치과 진료 버스, 자이리톨 버스가 출동해서 이동 진료를 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강원도 치과의사회와 그리고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그리고 또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울진에서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와 경북대병원에서 병원장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진료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3월 11일에는 김부겸 총리께서 방문하셔서 이재민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인사드리고 진료차에서 잠깐 치과 관련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은 제가 또 울진 지역 그 진료 차량에 방문해서 격려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 이동 진료 버스가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프간 특별 기여자 진료를 시작을 해서 이번에 3번 정도 이렇게 이런 진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 아프간 특별 기여자에 대한 진료 이후에 2월 초에 그 출산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아기가 3명 있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조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 진료 비용을 좀 부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협회에서 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또 진료하신 분들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그 진료 비용을 모아서 1,000만 원을 그 대한적 십자사 서울 사무소에서 전달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월 23일 날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고, 조산에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치호라고, 치과의사 할 때 치에 올해가 호랑이 이 호자를 써서 치호라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코에서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상황 내에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석곤 경영정책 이사님께서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동안에 좀 미루어놨던 지부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해서 대전, 부산, 경남
지부를 방문해서 지부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충남, 인천, 경기, 서울 지부와 간담회를 아직 못한 상황인데 대의원 총회 이후로 아마 진행할 걸로. 그리고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연기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부 총회가 2주 정도 만에 열려가지고 부산, 대구, 경북, 광주, 강원, 대전, 인천은 제가 직접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회원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비대면으로 한 지부들이 많았습니다. 충남, 경남, 울산, 서울, 경기 공직지부는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제가 축사를 한 지부도 있고 그냥 하지 않은 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바람에 제주, 전남, 전북, 충북은 부회장님들이 대신 참석해서 축사를 대도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 4월 달이 우리 그 의료계 단체 그 정기 총회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약사회 그리고 그저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약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제가 참석해서 총회 상황을 좀 지켜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 대의원 총회와 비교해서 우리도 좀 이런 점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차후에 한번 좀 논의를 거쳐서 우리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그 우리 후배들 공중보건이 지원하신 분들이 20명이 그 공중보건이 지원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저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우리 강경동 공공근무이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20명 중에서 17분이 전원 구제가 됐습니다. 3분은 본인들이 그 공중보건의 근무를 원하지 않아서 2분은 현역으로 임용하는 걸로 했고 1분은 공익요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원이 별 문제 없이 잘 매듭이 지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동 공공근무이사님의 노력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부의 건강정책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병무청과 또 연관이 있는 거라서 복지부의 의지만으로 될 부분이 아니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잘 해결이 돼서 저로서도 또 우리 후배들에게 큰 협회의 어떤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어서 저로서도 대단히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17일이죠. 우리 그 제10회 우리 협회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 동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초기에 박태근 집행부 초기에 이사회는 사실은 좀 민망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10회 정기 이사회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박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품위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회 안건으로도 그 여성 회원들 출산 시에 당연도 회비 면제하는 안도 통과되고 또 가맥스 2022 행사도 공동 주최하기로 하는 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제간소와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어서 특히 여러 가지 그 법정 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방사선 검사, 그다음에 방사선 종사자 의무 교육 등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병관리청과 일단은 만나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총회에서 작년에 우리 호덱스 행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원 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덱스의 공동주체이긴 하지만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숟가락만 얻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그 즈음에 임원 인선이 완료가 돼서 임원들을 이게 대동하고 내려가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민폐만 끼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만 해도 너무나 송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호덱스 결산한 결과 광주지부, 주최지부였던 광주지부에서 협회 몫이라고 제법 큰 돈을 저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보냈었고 광주총회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또 올해 5월 14, 15일 양일간 호덱스가 그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보답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그 회원들과의 그런 소통하는 그런 또 의미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부스에도 참여를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예정해서 협회장과 회원들 간의 어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전남지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전남지부 조직위원장님과 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디치과 소송 관련 대법원 실형 확정 판결이 그것도 3월 17일이죠. 3월 17일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협회로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디치과 소송 관련해서는 아마 나중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난주 금토 양일간 걸쳐서 협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회무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다 보면은 그 방향 감각 같은 거를 조금 상실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난 회무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큰 회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3월 24일이죠.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지만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한의협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단에서 요청한 변호사 비용 지원
금 1,650만 원에 대한 금액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만, 물론 이게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1인 시위도 해야 되고, 뭐, 재판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추운 겨울날, 우리 임원들이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3월 2일 날 사랑의 열매에 2억 원 성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 2억 원은 세월호 성금 2억 원을 그 기탁을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성금 이게 그 전달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표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반환 요청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반환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 전국의 장애인 진료센터, 치과 진료센터입니다. 센터에 전달하는 게 여러 가지로 그게 수임새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해서 2억 원 전달하는 식을 3월 1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선 공약 관련해서 양측에 거의 동일한 정책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힘당 쪽에서는 선거 캠프가 잘 꾸려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가 감사받을 때 감사님들부터 특정 정당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진짜 받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힘당을 더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캠프가 꾸려지지 않으니까 늘 바뀌는 거예요.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언론에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지만은 훨씬 더 국힘당 접촉이 빈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임플란트 공약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불행하지만 민주당에서 먼저 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국힘당이 말하자면은 그 당시로는 민주당에게 선수를 빼앗긴 거죠. 그런데 당선이 국힘당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황이고 국힘당 쪽에서도 아깝다 했지만 민주당에서 터뜨린 거라서 그걸 국힘당에도 공약으로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밑에서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약집에 명기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권 같은 경우는 이게 단지 치과의사들의 어떤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의미로만 제안한 게 사실 아닙니다. 먼저 환자들의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환자들의 전신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씹는 기능이 좋아지면 소화기계나 다른 건강 잘 먹으니까 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그 재정 지출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인수위 쪽에 임플란트 보험 확대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인수위 자체가 좀 뭐 청와대 이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성가시게 접근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강약 조절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치과학연구원 설립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힘당 쪽에 지역 공약으로 부산과 충남의 지역 공약으로 선거 팜플렛에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그 공약집 책으로 나와 있는 공약집 책 있죠. 거기 151페이지에 보면 충남의 지역 공약에 국립치약연구원 설립이라는 걸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간단한 한 줄이지만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인수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접촉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인수위에서 받아들여져서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파노라마 건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필수 항목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제안에 넣긴 했지만 대선 공약으로 하기에 이렇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긴 했지만 충분히 대선 공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 정상적인 대관 업무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은 대선과 별개로 저희들이 움직여서 올해 안으로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 호덱스 이야기하면서 일반 회원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제가 지부 간담회나 정기총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 지부의 그 지역의 그 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회원의 민심을 읽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덱스 때 그런 행사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맥스 때도 이런 게 호덱스의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은 그런 민심을 읽는 그런 행사를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부총회에서 또 지부에서 올라온 그 안건들을 사실 제가 그건 3월달 들어서 하루도 쉰 날이 없어가지고 지부총회에 올라온 안건들도 좀 이렇게 정독을 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어저께 협회에 있으면서 대략적인 큰 제목들만 좀 봤는데, 지부에서는 그 작년에도 아마 그 대의원총회에서 올라온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부 보수교육 점수 필수 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을 확대해달라는 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뭐 또 선거제도에 관한 그런 정권 개정안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그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거랑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찬찬히 살펴서 우리 대의원총회 앞두고 또 우리 지부장협의회 회장님과 또 간사님하고도 한번 제가 사실은 지부장협의회를 한번 열어서 한번 모임을 가지자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코로나도 위중하기도 하고 지부장협의회 지부장님들의 일정상 그게 사실은 저는 분명히 제안했는데 지부장님들의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지부장협의회 회장님과 간사님 모시고 우리 총무이사님, 그 부회장님 모시고 해서 총회 전에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 올라온 안건들을 잘 살펴서 총회가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의원 총회에서나 또 어떤 다른 여론들이 협회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결의가 된다면 협회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유디치과에 대한 공화국 대표에 대해서 실형이 내려졌고 그 이외의 치과 의사들에 대해서는 공화국 대표보다는 좀 경미한 처벌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인 1개소법에 관련한 그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어떤 법원 판결 또 1인 1개소법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결도 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또 물어보니까 보안 입법 이런 것도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협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걸 또다시 끄집어내서 또 이 고발하고 하는 거는 협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1인 1개소법 사수 모임이나 무슨 투쟁본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협회와 이런 사수 모임, 그런 투쟁본부와 어떤 그런 갈등 양상의 그런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이분들은 이분들의 길을 가는 거고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회장님께서 늘 그런 비유를 잘 하셨지만은 저도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 정규군으로서 열심히 이 우리 지역을 방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1인 1개소 사수 모임이나 투쟁본부는 비유하자면 예비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질문하실 것 같다고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1인 1개소법 유디치과 척결 관련해서 저희들이 척결 성금도 막 걷어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울산지부 회장할 때입니다. 회장할 때인데 저도 이게 금액 이런 거를 사실 몰라서 오늘 예전에 신문에 보도된 게 얼마를 걷어들였는지를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라 해서 찾아보니까 울산지부의 경우입니다. 울산지부의 경우인데 1차 성금 3천만 원, 2차 성금 1,800만 원을 전달했고 2차 성금 전달하는 과정에 부산치대 울산지부 동창회에서 1,000만 원. 그래서 울산지부에서 토탈 이게 거둬진 성금이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인 1개소법 사수 모임이나 투쟁본부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훌륭하시기도 하고 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회에 추가 지원이나 이런 요청이 있거나 하면 그런 거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게 대의원총회나 또 다른 여론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당하게 그게 절차가 거쳐진다면 그런 거를 저는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저희들이 늘 참석하고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치과의사들도 검사할 수 있는 그건 어떤 병원의 수입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가 위기 상황에 치과의사도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늘 치과의사에게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까 말까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또 의협 같은 경우에는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 그런 어떤 직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확정이 많이 돼서 몇십만 명,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 취업 같은 경우는 검사 비용이 대단히 높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한 수입보다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의료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일반 우리 치과 개원가에서 혹여 치과에도 검사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어떤 좀 잘못 알려진 이런 정보들 때문에 치과에 확진자들이 검사를 와서 치과 진료하러 온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우려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런 상황에다가 또 우리 치병협 같은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치과계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 건의를 하기도 하고 해서 또 그런 차에 한의협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저에게 취업도 이런 의견을 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미리 채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 결론을 4월 초에 아마 내려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일선 개원가에서 이걸 검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우리도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한의협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때 우리 그 협회 창립 연도에 대한 그런 안건은 제가 알기로 3개 안건인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 거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대의원들이나 이 주장하는 그 지부 회장님들 사이에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번 72차 대의원 총회에서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잘 정리가 되어서 25년이든 45년이든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총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대한치과협회 창립을 확정짓는 그런 또 의미 있는 그런 총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규제 간소화 특위에 직업병 관련한 사항들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고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그 치과의원의 그 감염 방지에 대한 이런 대비책이 우리 코로나는 굉장히 감염 속도가 빠른 그런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집단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방지에 대한 이런 대비책은 어떤 그 병원보다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법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불이익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나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인철 부회장님께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해서 빨리 좀 뭔가 결과물이 나오도록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사이트 만드는 작업 같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지금 저는 디테일하게는 진행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저도 이게 지금 구인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결과물이 나와서 회원들께 어떤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바라는 바이긴 한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아마 한 9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아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집행부 때 저도 찾아보니까 간호협회하고 한의사협회하고 치과의사협회가 각각의 법으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법, 간호사는 간호사법, 한의사법 이렇게 걸로 추진하는 걸 해서 MOU도 맺고 하는 거를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호법 추진하는 거는 우리도 치과의사법을 추진해서 공동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또 간호법의 그 어떤 내용들이 다른 단체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호법, 독자적인 간호법을 절대 우리 취업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충분히 간호법에 연관되어 있는 직역 단체, 뭐 의협 비롯해서 간호조무사협회, 뭐 응급구조협회부터 해서 많은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단체들 간에 서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고 또 합의가 되어야지 이게 그 정당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협회에서 추진하는 법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치과기공사회가 아마 이번 주에 그 총회가 열리죠. 그래서 우리 하루 빨리 기공사회, 위생사회가 정상화되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최학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치과계 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그 우리 홍여 회장님하고는 우리 치과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간호학원 협회 회장님하고도 제가 그 간담회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 개원가의 보조인력 난 해소를 위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사실은 제가 그 간호조무사협회 사정을 잘 몰라서 이게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신임 우리 곽지연 회장님께서 치과에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당선이 되셔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치과 보조인력 수급에 있어서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가서 또 제가 인사를 드렸고 어제 아침에 전화 통화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임기가 4월 1일 날부터 시작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기 시작이 되면 또 바로 만나서 그런 예전에 우리 홍여 회장님보다 훨씬 더 돈독한 그런 채널이 구성이 되어서 또 제가 그 간무협 총회 갔을 때 그 내빈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뭐 국회의원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그 다음에 정의당 당대표, 국회의원들 뭐 네다섯 분, 여섯 분, 예. 그분들 전부 다 축사하고 저에게도 이게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사하면서 그 우리 치과계 현안 중에 한 개가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치과의사들은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을 지금 문 열어놓고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이게 치과에 근무하는 거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우리 곽 회장님하고 잘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